오셨습니다. 어제 5개 시도당도 창당되고 의원님들도 어젯밤부터 속속 우리 민주평화당에 합류하고 계십니다. 제3차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 3차 중앙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배수 대표님께서 모든 말씀 읽겠습니다. 추운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그러나 주말에는 다시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발표됐듯이 황교안 의원님께서 저희 민주평화호에 승선하셨습니다. 곧 오시면 그때 우리 환영의 좀 세리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 오늘은 국민의당 창당대회가 열린 날입니다. 새정치를 위해서 모였던 우리들은 지난 2년 동안 당 지도자에 대해서 신망을 계속해왔습니다. 요즘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이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성범죄가 영원히 추방되기를 바랍니다. 여의도에도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속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미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에 대한 미투 운동으로 안 대표의 소합병적인 정치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미투 운동은 보수 야합당 내부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지금 나갑니다. 나도 나갔다고 했어. 자, 우리 조배수 대표님 모든 말씀 네, 제가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에 황교안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황교안 의원님의 그동안 어떻게든 당을 분당시키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정을 알고 있기에 그간의 마음고생에 위로를 드립니다. 황 의원님의 결단에 존경과 우정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박수로 일단 환영합시다. 네, 사실은 오늘 죄송합니다. 이상도 의원님께서 네, 그러면 연락을 좀 해주시죠. 자, 사실 오늘 창준이가 좀 뉴스 될 만한 일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 의원님이 이렇게 아주 큰 뉴스, 아주 빅 뉴스를 주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휴일과 월요일 기사거리도 비워놓겠습니다. 민주평화호의 승선 뉴스는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제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쳤습니다. 지지자들을 속이지 않는 정치, 나보다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 진정한 새정치로 국민들이 민주평화당을 사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또 어제 시도당 창당대회 했는데 위원장님들 오신 분들 잠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국의 김종혜 의원님, 이현주 의원님, 홍환 의원님, 경희와
예, 경기도의 부자연 아버지가 늦게 와야 박수가. 네. 그리고 곧 사라질 국민의당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좀 하기 싫은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SNS에서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합당과 당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빼고는 당원 개정 권한을 중앙위원회에 임한다, 이런 동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그 전당대회 때 찍은 동영상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합당과 해산에 대한 것은 전당대회에서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당은 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그 결정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당원 투표에서 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에서 당원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명백한 이거는 당원 위반이고, 중앙위원회에서 설사 당원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차기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없어질 당에서 전당대회에서 추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무효입니다. 어차피 당원 정당법 위반인데 당원 개정 절차 같은 것 거치지 말고 그냥 합당 선언하고 야합당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불법 합당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 불법 야합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 날, 이 땅에 제대로 된 정당 정치가 살아날 것입니다. 다스의 서울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 지하 비밀 창고에서 다스의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문건과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MB는 야구로 치면 트리플 플레이 3중사를 당했습니다. 이닝 종료입니다. MB 측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에 대해서 이삿짐을 싸면서 묻어왔다고 변명했습니다. MB가 탄핵당한 것도 아닌데 황급히 이삿짐을 쌀 이유도 없습니다. 다스의 상황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변명할지 궁금합니다. 설마 다스를 국가기관이라고 우기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는 뻔히 드러난 잘못에 대해서도 계속 변명하면서 국민을 지치게 합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통령직이 아니라도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분들 말고도 공적 기구를 사유하는 정치인이 한 분 더 생각납니다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을 사유한 MB에 대한 사법 처리는 너무 늦은 적폐청산이지 묵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단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검찰의 분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주홍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중재한다고 하면서 실패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혼자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주옥 의원님의 참여로 지금 우리 민주평화당 의원님들이 지금 18분인데 또 오늘 한 명, 내일 한 명, 모레 한 명, 창당대까지는 교섭단 재순차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매직 넘버가 계속 확보돼서 국회 의사결정권이 민주평화당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신감 가집시다. 어제 오기 시도당했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사계 위원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 말 1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김종혜 위원장. 어제
어제 시도당에서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직위원장으로서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노심초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성원이 되지 않는다든가 당원 확보가 미비된다든가 이런 내면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전 당원 또 우리 민주평화당을 선호하고 적극적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성원 속에 원만히 치를 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간략하게 어제 상황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은 당원 확보 현황은 1,400명이었고요. 참석 인원은 2,000명에서 2,500명이 참석해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북은 당원 확보는 2,600명이고 참석 인원은 1,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당원 확보는 1,950명이고 참석 인원은 1,000여 명이었고요. 경기는 당원 확보는 1,900명, 참석 인원은 200여 명. 서울은 1,600명의 당원 확보와 200여 명이 참석하셔 성원을 맞춰 주었고 또 우리가 갈망하던 여러 가지 당원 확보라든가 참석 인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요. 접수 측면에서도 전남, 전북, 광주는 5일날 등록증을 발급받기로 선거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도당도 5일자로 발급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서울은 8일로 지금 예정하고 있으니까 관계자 여러분께서 가일층 좀 분발하셔서 대책을 좀 세우고 5일에 함께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됐으면 하는 말씀 보고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번에 전남 도당 위원장을 맡게 된 이용주입니다. 저도 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수가 전남 제1의 도시라고 하는데 행여 사람들이 많이 없지 않을까. 또 도당 창당 행사를 보통 목포나 이쪽에서 많이 하는데 여수에서 하자고 옮겨서 망신당한 거 아닌데 여수에 많으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제 기차를 타고 저녁 회의실로 올라오는 게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노심초사했죠. 이제 건너올 수 없는 다리를 진짜 건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차를 타고 올라오고 서울 올라와 회의하는 중에 오늘 황교안 의원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의원들도 참여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편히 잤습니다. 아마도 황교안 의원님보다 더 많은 환호를 받기 위해서 하루 이틀 미뤄서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지적해 주자면은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중앙위를 통해서 당을 개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 국민바른당인지 이 당으로 출마하실 후보, 예비 후보자들은 명심하셔야 되실 게 예비 후보자라 등록하는 순간 예비 후보 효력 등록, 효력 정지 소송이 전국적으로 다 제기돼서 제대로 선거 치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어느 당을 선택하실지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를 합당 절차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치러야지만이 향후 합당된 당에도 문제없이 지방선거를 치를 것이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우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제 경기도당을 창당한 부자연 위원장입니다. 짧은 시간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창당을 향한 목적지로 정말 힘차게 또 계획대로 잘 달려가고 있어서 우리의 선택이 정말 잘 됐다,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요. 경기도가 뭐 6분의 우리 기존 원외위원장들 중심으로 창당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추가로 합류해 주신 우리 추진위원, 준비위원님들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법정 당원수를 훨씬 초과하는 당원을 확보하고 어제 또 많은 당원들이 참여 속에서 힘차게 성황리에 잘 치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경기당을 함께 잘 만들고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최경환 의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주에는 8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요. 4분의 의원님이 우리 민주평화당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제 황주영 의원님께서도 입장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광주 전남북의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민주평화당 합류 여론이. 그래서 나머지 4분, 광주의 4분 의원님들께서도 호남 정신 또 광주 정신, 특히 호남의 민심에 따라서 다른 판단과 선택을 해서 좀 우리 민주평화에 합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정호준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님께서 편찮으셔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사학의 지구당 시도당 위원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라인부터 기왕에 말씀하실 어머님들 말씀. 예, 제가 어제 경기도당 창당위원 대회하고 서울시당 창당대회에 가서 축사를 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에서 그 동지라는 말이 뜻을 함께 한다라는 그것이 정말 이제 심금에 다가오는 가슴에 다가오는 이제 그런 그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민주평화당이 순항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특히 어제 5개 시도당 창당대회를 했는데 앞으로 인천의 허용 위원장님, 그리고 또 강원도의 이차복 위원장님, 부산의 배준영 위원장님, 또 경남에서도 또 대전의 고무열 위원장님, 또 충남의 김현식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그 시도당을 잘 만들어 주시면 저희가 우르르르 올라가서 아주 성대한 시도당 창당대회를 계속 연이어서 2월 안에 또 3월까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아주 좋은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라인에 계신 분들 없으신가요? 네, 정정수 의원. 어저께 민주평화당 5개 시도당 창당대회가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당당하게 민생 속으로 전진한다면 민심은 민주평화당으로 몰려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신의 입신양명과 야욕을 위해 추진하려는 수구보수의 합이 어렵게 되자 당원 당규를 아예 뜯어 고쳐서 전당대회 없이 전 당원 투표로 합당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꼼수가 아닌 불법입니다. 이렇게 정치를 해도, 이렇게 정당을 운영을 해도, 이렇게 합당을 해도 됩니까? 국민과 당원은 안중에도 없는 분 같습니다. 정당의 합당과 해산은 전당대회를 통해서만 해야 합니다. 과거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의결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까맣게 잊었는지 모르쇠로 일관을 하는지 애초부터 독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꽁꽁 숨겨왔던 실체를 이제야 드러내는 것인가요? 안철수 대표에게는 헌법도 정당법도 당원 당규도 필요가 없습니까?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마저 비웃을 듯합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나 당원 당규를 뜯어고쳤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수시로 당원 당규를 고쳐 누더기로 만들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전두환 시절 국보위원장이라도 됩니까? 국내 정당사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코미디 정치입니다.
가히 기네스북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식 정치는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약속했던 강철수는 결국 독재자 안철수였단 말입니까? 마치 대통령병에 걸린 안철수 대표를 보는 듯합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제2의 박근혜를 보는 듯합니다. 국민과 당원들이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재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국민과 당원, 호남을 버리고 수구 보수야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를 따라가서 비굴한 정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원칙과 정의를 지키는 당당한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5.18 광주항쟁과 촛불혁명을 통해서 지켜온 민주주의와 정의와 개혁을 추진하고 핵벽 정책을 계승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민주평화당에 조속히 합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쪽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부터 다시 말씀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미 조배수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다른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안철수 대표가 중앙위에서 당원을 멋대로 바꿔서 전당원 투표로 합당 결의를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참 기상천외의 발상이고 이런 식으로 만약 국가 운영을 맡게 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됩니다. 그와 별도로 이 결의는 무효입니다. 합당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입니다. 문병호 전 의원, 안철수 대표의 과거 비서실장이고 국민의당의 최고위원도 지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엊그제 단체 SNS 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명확하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나는 합당 결의, 합당에 관한 권한을 전당대회가 어떤 다른 기구에도 위임한 바 없다. 이상돈 의장이 선언한 순간에 그 동영상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도 명확하게 합당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위임했다. 어디로 위임했나요? 중앙위원회로 위임했겠죠? 중앙위원회로. 그래서 위임 자체가 없었던 일인데 중앙위원회에서 합당을 결의한다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가령 100보를 물러나서 위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당대회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것은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추인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앙위원회가 당원을 개정한다면 그것을 그 다음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될 텐데 이 합당 결의의 성질상 국민의당 전당대회 자체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역시 중앙위원회 결의는 무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의에 따라서 합당 결의가 그렇게 중앙위원회 제가 조금 착각했어요. 중앙위원회의 당원 개정이 무효고 따라서 그 당원에 의해서 전당원 투표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무효고 그 전당원 투표에서 가결이 돼서 합당 결의가 돼서 중앙선관위에 뭐 신고하거나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다 원천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식으로는 합당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지금이라도 아마 이런 무리한 일을 그만두고
그야말로 합당을 하고 싶다면 정상적으로 국민의당의 당원에 따라서 그리고 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전당대회, 국민의당의 전국 대표당원 대회를 통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매직남바 얘기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최경환 대변인이 의사결정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2월 국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오늘 황주홍 의원님이 이제 민주평화당의 깃발아래 함께 하시게 됐고, 또 오늘 이용호 의원이 입장을 발표하고 민주평화당과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로서 이제 민주평화당은 가부 결정권 정당이 됐습니다. 가부 결정권 정당. 언론 편의를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7명이고 또 2명이 구속수감 중이어서 295명입니다. 따라서 148명이 과반수입니다. 148명이 과반수인데 여권 진영은 129명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121명, 국회의장 1명, 122명, 정의당 6명, 128명, 민중당 의원 1명, 129명. 129명에다가 19명이 가세하면 과반수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민주평화당은 소속의원이 1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가부 결정정당이 됐다. 오늘로서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보수통합당은 결정권을 상실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철수 대표는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39석 제3당의 대표 지위로부터 오늘부터는 10몇 석의 개파 대표, 개파 수장으로 내려앉는 패착을 저지른 것은 아마 본인도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압박과 회유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강경 제재 정책과 함께 유화 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전쟁을 원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이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민주평화당이 창간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최근 주한 미국 대사로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빅터 차 CSIS 석좌는 제가 맨 처음 들은 바에 의거는 코피 발언 때문에 결코 임명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 코피 발언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지만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임명이 취소된 것을 가지고 마치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더 대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회자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상돈 의원님 제외하시고 7분 의원님이 전부 참석하셨는데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예, 없으면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언론인들 협조해 부탁드리겠습니다.